여러분, 2026년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혹시 새로운 황금기가 오는 건 아닐까 기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의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 증권, 보험업의 미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아시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크게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2026년 금융시장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대신증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업의 총주주 환원율 50% 시대가 열린다. 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금융주 전체에 황금기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은행에만 해당하는 좀 설레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럼 은행업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실적이 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2026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예상 밖으로 탄탄한 실적을 보여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텐데요.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려갈 걸로 다들 보는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 이익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1.7%나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금리가 내리는데 이자 이익이 늘어난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대출 규제의 역설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을 꽉 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깎아주면서까지 고객을 끌어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출혈 경쟁이 사라진 거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기준금리에다가 자기들 마진을 붙이는 이 가산금리를 슬쩍 올릴 여유가 생긴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부 규제가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을 지켜준 셈이 됐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딱 보이시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정작 은행들이 붙이는 가산금리는 오히려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은행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덕분에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케이스죠? 그럼 다른 쪽은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증권업과 보험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증권업과 보험업, 이 둘의 운명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증권업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순풍에 돛단 듯 순항이 예상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인 보험업은 수익성 악화라는 거센 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증권업은 정말 훈풍을 제대로 탔죠. 시장이 돈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2025년에 증시 거래 대금이 와, 이 그래프 보세요.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증권사의 핵심 밥줄인 위탁매매 수수료, 이 브로커리지 수익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탄탄해졌다는 뜻이죠. 반면에 보험업은요. 이 그래프만 봐도 한숨이 나오죠.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 예실차 손익이라는 게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보험사가 이 정도 보험금 나가겠지 하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4년 초만 해도 이익을 봤는데 25년 들어서면서부터 손실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지금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은행은 나름 괜찮고 증권은 날아가는데 보험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도대체 어디에 뭘 보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은행주에 투자할 때는 딱 2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주주 환원과 수익성.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대신증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를 최선 호주, 그러니까 탑픽으로 꼽았어요. 왜냐? 바로 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가장 높을 걸로 봤기 때문입니다. ROE가 뭐냐면
결국 주주들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내느냐, 그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금융이 가장 돋보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증권사하고 보험사는요? 여기서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업종이 좋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권사는 이왕이면 이 좋은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탈 수 있게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를 골라야 하고요. 보험사는 반대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끄떡없는 회사, 그러니까 KICS 비율 같은 걸로 증명되는 자본 건전성이 튼튼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회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2026년 금융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전략, 바로 이겁니다. 두 증권사 리포트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금융주라고 뭉뚱그려서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운행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보험이 어떻고 이런 큰 흐름을 아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고 또 자본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회사, 즉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개별 기업을 콕 집어낼 수 있는 선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2020년 금융시장은 이렇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특이한 환경에 놓인 은행,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증권과 보험. 이 사이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하느냐가 우리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